있습니다. 인터넷상과 SNS상에서는 누리꾼들의 찬반 논쟁으로도 번지고 있는데요. 톡톡톡에서는 이 가장 논쟁적으로 반복되는 주장 5가지를 선별해 검증해 보았습니다. 과연 공수처법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이 잘 안 나신다면 톡톡톡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도 아무런 의심 없이 뉴스를 보셨나요? 아니면 속는 셈 치고 보셨나요? 가짜뉴스 퇴치 프로젝트 똑똑팩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똑똑팩토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저희 디지털 스튜디오입니다. 너무 좋네요. 좀 더 친근한 컨텐츠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시청자들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해 이렇게 슬리퍼도 소파를- 신고 네, 슬리퍼도 신었고요. 거의 소파에서 뭐 이렇게. 누워서 하는데 눕방. 오늘은 공수처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조국 대전에 이어서 공수처 대전이라고 불려도 될 만큼 정말 핫한 이슈죠. 핫하죠. 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수처법이 무엇이죠?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그 직무 관련된 부정부패를 보다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이제 둔 수사기관인 거죠. 오, 검찰이 이제 불편부당하게 수사와 기소를 하고 있다. 너무 어려워요, 말이. 유전 무죄, 무전 유죄. 형평성이 없다. 뭐 그런 뭐 목소리가 계속 있었고, 그리고 또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이제 검찰의 권한이 좀 과도하다,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벌써 한 20년 전부터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수처라는 방안이 나온 건데,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꼽히죠. 네, 그게 공수처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검사 이런 분들을 이제 이런 분들이 죄를 지으면 네, 당연히 기본적인 절차에 따라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네, 이제 검찰이 또 기소를 하죠. 그렇죠. 법원에 재판을 붙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서로 봐주기식 수사나 기소를 많이 하더라. 그래서 못 믿게 특검이랑 비슷한 거라고 못 보시면 돼요. 믿겠다지, 못 새로운 조직으로 새롭게 엄격하게 수사를 하자. 그런데 지금 이 공수처 법안 2개가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다고요? 네네. 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하나 있고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낸 법안이 하나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법 제정의 취지와 내용은 사실 좀 뭐 비슷해요. 권 의원안은 공수처장 임명과 공수처의 기소권 행사를 좀 더 엄격하게 제한을 하자, 이런 법안이 있고요. 민주당은 한국당이 협상이 안 돼도 29일에는 본회의에 붙이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두 법안을 병합을 하는 그런 협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본회의에 붙이기 전에 이런 협의 과정이 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논쟁적이고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 주장 5가지를 저희가 검증해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이게 공수처 논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공수처장과 검사 임명을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주장, 과연 사실인가요? 일단 뭐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네. 지금 2개 법안이 나와 있으니까 그 2개 법안을 뜯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뜯어보나요? 네, 뜯어봤죠. 네, 뜯어본 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네. 그리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라고 있어요. 일명 사개특위에서 네. 법안 검토 보고서를 또 최근에 작성을 한 게 있어요. 그것들을 다 교차로 봐서 따져봤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이 사개특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여야 위원 18명이 골고루 섞여 있는 곳이고, 네. 지금 위원장은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맡고 있는 특위입니다. 이제부터 그냥 권은희안, 백혜련안 이렇게 그냥 짧게 네.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2개 안 모두 이제 조직 구성은 같아요. 처장과 차장 1명씩 두고, 또 수사처 검사는 25명 이내로 두도록 했어요. 공수처장은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는데 뒷부분에 설명해 드릴게요. 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지명을 하고 네가 좋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국회 인사청문회에 걸어서 통과가 되면 이제 임명하는 거죠. 사실 근데 동의는 필요 없죠. 동의는 안 받아도 되는 거고, 여기까지가 이제 백혜련 아니었고, 권은희안은 국회 동의라는 한 단계가 더 들어가는 거죠. 야당 측에서 반대를 하면 도저히 임명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권은희 안에 따르면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주장은 힘을 잃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민주당은 공수처장 임명하는데 국회가 너무 과도하게 개입한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정치 중립성을 해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조국 사태를 봐서 알겠지만 인사청문회 이후에 임명해야 된다, 절대 안 된다 결사반대하면서 국회가 완전 엄청 전쟁터가 네. 되면서 계속 공전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반대로 한국당은
공수처라는 별도의 조직을 두는 것 자체가 정권에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냥 문제다라고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관점 차이가 너무 괴리가 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합의안이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 합의가 안 되면 이 본회의에 두 개가 동시에 올라가는 되게 이상한 상황이 모양새가 그쵸?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논의해보겠다라는 거고 합의안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차장과 검사들은 어떻게 임명이 되는 건가요? 차장은 두 개 안 모두 공수처장이 이 사람이 좋겠어요라고 대통령한테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고요. 공수처의 이제 검사들은 백혜련안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추천 후 처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권은희 안은 인사위원회가 추천하면 그냥 처장이 바로 다이렉트로 임명하는 거죠. 차이가 좀 있어요. 모든 인사의 출발점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죠? 추천위원 7명을 구성을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고요.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이렇게 3명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시는 분들이고 4명을 이제 학회에서 여당 추천, 야당 추천 들어가는데 7명 중에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2명의 처장 후보를 낼 수가 추천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한테. 근데 지금 야당 후보가 2명 들어가잖아요. 그중에 1명의 의견을 얻어야지만 사실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건도 그렇게 느슨한 조건은 아닌 거죠. 임명도 아니고 후보 2명 추천하는 과정에서도 야당의 찬성이 필요한 건데 뭐가 문제인 걸까요?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정의당이라든지 바른미래당이라든지 이분들이 2명 중에 한 분으로 들어가서 이제 지금 여당이랑 같이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찬성을 한다. 그러면 이제 야당의 의견이 사실상 배제된 상태로 뭐 공수처장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임명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좀 뭐 그렇게 우려할 수는 있는데 따져보면 현실화 가능성은 낮아요. 왜요? 왜냐하면 지금 국회 교섭단체가 민주당, 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3개인데 바른미래당이 지금 28석이거든요. 그리고 정의당은 6석이에요. 근데 교섭단체가 되려면 20석 이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은 갈 길이 멀고 하다못해 한국당 우려대로 친여 성향의 야당과 몫을 나누는 상황이 실제로 온다 해도 그 야당이 공수처장 임명이라는 전 국민적 관심사에 놓여 있는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여당 편을 들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또 당의 정체성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당원들과 지지 세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또 어차피 또 야당 목 2인은 관례적으로 의석수에 따라서 자동 배분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야당들끼리 협의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또 더 나아가서 이건 거의 음모론에 가까운 것 같은데 청와대가 계획적으로 일종의 위성정당을 필드에서부터 키워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든 뒤에 거수기 역할을 시킬 수 있다. 그것까지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이런 시나리오들이 얼마나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 공수처장과 검사 임명을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거.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백혜련 권은혜 안 2개 안 모두 비교해서 봐도 그렇고 한국당이 우려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봐도 실현 가능성이 작아 보입니다. 다만 일말의 가능성도 없애고 보자는 차원이라면 한국당 우려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지점도 있긴 하죠. 여튼 그래서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한 검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빠졌다. 그래서 어차피 유명무실한 법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아니 근데 이게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을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반응을 접하게 되면 진짜 되게 공분이 일지 않아요? 부정부패를 척결하자고 하면서 지들은 쏙 빠졌네? 이런 반응이 나오죠. 김영란법에서 국회의원은 빠져 있지만 공수처법에는 국회의원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죠. 두 법안 모두 대통령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여러분이 뉴스에서 볼 수 있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이분들이 형사법을 위반했다. 예를 들어서 뭐 성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다 이런 거를 했을 때는 공수처 소관이 아닌데 직무 중에 부정부패와 관련된 모든 그런 행위들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 있어요. 한 7,000명 정도가 이 법안의 대상이 된다고 해요. 그럼 이렇게 법안에 버젓이 적혀 있는데 왜 논란이 되는 걸까요? 기소 대상과 수사 대상을 좀 혼돈하는 부분이 되게 네. 많은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통령도 수사는 다 할 수 다 할 있어요. 수 있다. 지난 4월에 여당 사당 협의 과정에서 공수처의 기소권 이걸
제한하는 적용 방식으로 후퇴했어요. 그때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 등등이 이제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된 거죠.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이 공수처에서 넘길 수는 없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그래서 거기서 헷갈렸을 때. 예, 그럼 그래서- 이분들 대통령 친인척이나 국회의원 수사하면 누가 기소를? 검찰? 검찰이 기소를 검찰이 하는 거죠. 기소를 검찰이 하는 기소를 거예요. 하는 거죠.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에 기소권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검찰 수사의 가장 큰 문제는 검찰, 판사 이분들을 기소를 하는 확률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판사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경찰은 이 공수처에도 기소권을 주자. 대통령과 국회의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사는 계속 할 수 있고요. 특히 그 권은희 안 같은 경우에 말이에요. 그 기소권 행사가 더 제한이 되죠. 더 백혜련 엄격해지죠. 안보다 더 어떻게 제한이 되냐면 기소 여부 결정을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했어요. 위원회라는 게 이제 되게 거창한 분들은 아니고 그냥 만 20세 이상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이렇게 추출을 해서 거기에서 위촉 되신 한 7분에서 한 9분 정도 되시는 분들 그냥 시민의 관점에서 그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거죠. 배심원이랑 좀 비슷하다고 뭐 보시면 그렇게 돼요. 보시면 되죠. 백혜련 안은 공수처가 그냥 자체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이러니한 게 이 네. 기소권 여부 때문에 이제 오히려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들이 반발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기소권을 오히려 제한하는 후퇴했으니까. 거에 대해서 네. 음. 기소권까지 다 줄 줄 알았는데 기소권은 또 검찰이 후퇴기니까 가져가면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수처 같은 기관은 전 세계 중국과 북한에만 있다 이런 주장이 또 나오더라고요. 이게 야, 요새 이건 진짜 이건 요새 누가 한 거예요? 커뮤니티랑 유튜브 뭐 이런데 엄청 많이 돌고 있어요. 예. 공산국가들만 있다라는 거네요. 의도성이 좀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예, 사실이 아니고. 아닙니다. 일단 해당 주장이 출처라고 알려진 뭐 찌라시가 도는 거에 뭐 출처가 금태섭 위원이 이렇게 발언했다라면서 이렇게 도는 게 있었는데 확인해봤더니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 그런 거죠. 발언을 한 적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개특위가 작성한 검토 보고서 이번 주에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외국의 사례들이 조사가 돼 있어요. 보면은 공수처처럼 독립적인 반부패 기구를 가진 나라들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 있어요 이미. 어디가 있나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부패 수사 전담 독립 기구로 알려졌어요. 지호 씨가 좋아하는. 예, 그게 이제 홍콩의 염정공사. 홍콩을 좋아해요? 아니 뭐 쇼핑하러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아, 저 쇼핑 안 좋아하는데요. 자 아무튼 좋아하시던데. 예, 홍콩의 염정공사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싱가포르의 탐호조사국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다 독립기구로 존재해요. 근데 이제 둘 다 수사권만 갖고 있죠. 네. 기소권은 없어요. 네. 그리고 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청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고 법무장관이 청장을 임명은 하지만 운영의 독립성은 엄격하게 보장된다라는 평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김호수 법무차관이 이 조직을 공수처와 비슷하다라고도 언급을 했어요. 예. 네. 또 유사한 조직으로 인도네시아의 부패척결위원회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독립기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갖고 있죠. 근데 각 나라의 사법체계나 뭐 어떤 청렴도 그리고 정치 환경 등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단순 비교를 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지점이 같아요. 있고 그리고 비교를 한다 해도 큰 의미는 없다. 그렇게 다만 참고만 할 뿐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중국, 북한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아니다. 거죠. 네, 아닙니다. 그렇군요. 이 과거 한국당이 여당이었을 때 그때도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반대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 말인데 사실인가요? 이건 거짓입니다. 아 거짓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거지. 사실이 아니고요. 2012년에 네. 그 자유한국당의 전신 네, 새누리당. 새누리당의 이재호 의원 등 11명이 심지어 민주당 의원 2명과 같이 공수법을 발의한 적이 있어요. 새누리당이 여당일 때죠. 네. MB 정부일 때니까. 네. 근데 이 법 제정 취지와 내용이 지금의 공수처법과 다르잖아요. 비슷하고요. 근데 이 법안이 2013년 4월에 국회 법사위까지 법사위 지나면 본회의인데 법사위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흐지부지 됐어요. 그리고 또 2016년에 한번 볼까요?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네. 이때 이제 당대표 후보로 나선 그 후보들이 있었잖아요. 뭐 정병국, 주호영 등 이분들이 네. 공수처 설치에 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이 여당일 때도 찬성을 하셨어요. 친박계 주류는 또 반대했다고 해요. 좀 더 과거로 네. 가볼까요? 네. 2004년에 17대 총선, 총선일 때도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공약집에 아예
공수처 설립. 예, 비리조사처를 설치하겠다는 약속도 했고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네, 뭐. 그 얘기죠. 뭐. 음흠. 내로남불. 네, 그래서 네, 그럼 마지막 주장인데요. 이 좌파 정부에서는 좌파의 홍위병, 우파 정부에서는 우파의 홍위병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이거는 근데 검증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네. 어떤 정치적 구호 그리고 뭔가 우려 섞인 정치적 의견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할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대신 첫 번째 주제를 생각하시면 나름 판단의 기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주장이 나오려면 뭐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될까요?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조직이다 뭐 이런 거 그런 아니에요? 전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첫 번째에서 살펴봤던 내용과 직결되는 네. 거죠. 근데 법안을 보면 처장과 검사들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 안전장치들을 뒀고 또 권은희안을 따를 경우에는 훨씬 더 강력하게 제어하게 돼 있다라는 말이죠. 이 정도에서 절차대로라면 대통령이 뭐 무소불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 뭐 저기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고는 봐줄 수 있죠. 공수처 임명 과정에서 아무 문제 없다 100% 보장한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대체로 저희가. 사실이 네. 아니라고 얘기한 거죠. 부작용의 우려 때문에 강하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여야 간의 협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고칠 건 고치고 바꿀 건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있어요. 좀 네네.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워낙 여야 간에 그동안 너무 쟁점 법안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고 하다 보니 강제적으로 어떻게든 협의해 봐라 이런 차원에서 이런 제도까지 만든 거잖아요. 이미 한국당을 뺀 여야 사당이 완벽하진 않지만 어쨌든 합의를 한 상태고 또 공수처 도입을 바라는 국민 여론도 높아요. 최근 기준으로 보면 51에서 56% 정도 나오거든요. 과반이 넘는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무조건 이게 문제가 있으면 나 반대, 무조건 결사 반대 이게 과연 능사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협의를 해서 충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20년간 동안 안 바뀐 게 신뢰도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 검찰을 대하는 뭐 태도라든지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데 어쨌든 새로운 시도를 하고 뭔가를 만든다라는 그 시도 자체는 뭐 평가받을 만하죠. 그래서 뭐 이게 될지 안 될지 사실은 모르겠지만 절차를 가다듬는 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뭐 바람직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죠. 그 불씨는 여태까지 보여준 그 검찰과 또 정부의 모습에서 국민들이 다 그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네. 이거를 한순간에 바꿀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깨끗하게 우리가 수사를 하고 있고 똑같이 이렇게 동등하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여줘야지 사람들도 그걸 믿을 텐데 그렇죠. 이것도 중요한 아주 지점이죠. 도덕책 좋은 네. 말씀이십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세상이 싫습니다. 뭐야 뜬금없이.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꾹꾹 부탁드려요. 안녕.